네,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슬로스 32, 콜베스 64, 극수 4극인 1구 단중 중고기를 같은 국수의 2구 2중 팝건기로 변경하면 단자전압이 약 몇 배가 되는가라고 합니다.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압입니다. 발전기다 전동기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압을 묻습니다. 그러면 기기에서 직류기에서 E는 60A분의 피자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극수나 도체수, 자속, 회전수 등은 무관하고요. 여기에서 이거죠. 중권기를 팍권기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병렬 회로수 A만 다른 거죠. 그럼 중권은 뭐예요? 중권은 A는 P는 B예요. 따라서 중권기에서 A는 얼마? 중권기에서 A는 극수와 같으니까 4입니다. 4. 팍권은 뭐예요? 팍권은 A는 B는 2죠. 병렬 수는 2입니다. 따라서 A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변경이 없고 A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지금 반비례하죠. 그러면 중권기를 팍권기라면 극수가 4극에서 2극으로 2분의 1이 됐는데 반비례가 되니까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1번에는 4번이 되네요. 42번입니다. 그림은 삼상 동기발전기 무브와 포화 곡선입니다. 이 발전기의 포화율은 얼마인가?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계좌전류에 따른 전압인데 당연히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전압은 4.44 FN파이에 의해서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직선으로 그려지 쭉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이거 뭐냐면 전격전압이에요. 전격전압. 전격전압 곡선인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전압 이렇게 실제적으로 올라오고 싶은데 포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굽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무브화 포화 곡선이에요. 무브화 포화 곡선. 그래서 포화율은 뭐냐면 그림이 주어지면 간단합니다. 전격전압 있죠. 전격전압 분의 전격전압과 그 다음에 무브화 포화 곡선 사이의 요 차이. 그래서 AB분의 BC예요. AB분의 BC. 그럼 얼마? AB 얼마? 8분의 BC는 4. 8분의 4에서 0.5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포화율이라고 하면은 요거분의 요거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혹은 뭐 계산 문제를 하지 않고 AB분의 BC 이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우리가 포화율이 무엇이다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3번.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 혼합 브릿지에서 직류 평균 전압분인데요. 단 E는 교류측 시로치 전압이고 알파는 점호 제어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SCR로 되어 있죠. 지금 단상 전파 브릿지 정류회로인데 얘 두 개는 SCR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SCR이 점호로 됩니다. 점호가 되면 점호될 때 정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와 같은데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단상 브릿지 정류회에서 얼마요? 파이분의 2루트 2가 됩니다. 얘가 없을 때 얘가 둘 다 다이오드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오드가 아니고 실리콘인 그 실리콘 저 정류회로 SCR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붙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붙을 때가 있고 혹은
코사인 알파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뭐 순저항부하다. 그 다음에 뭐 정상 상태로 갔다. 뭐 RL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갔다. 이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이때는 뭐냐면 RL 부하에서 L이 무한대. 이런 말이 나오면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RL, L이 무한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파이분의 2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네. 그래서 SCR이 없으면 요거 단상 전파 브릿지 정렬에서 요거다. 근데 SCR이 있으면 점호가 알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뭐 L이 무한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거고요. 아니면 요거요. 뭐 저항부하일 때, 그다음에 뭐 환류 다이오드일 때 뭐 이런 말이 있어도 요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외워주시면은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44번 볼게요. 전격 속도 1732rpm이 직류 직권 전동기 부하 토크 4분의 3을 되었을 때 속도는 약 몇 rpm인가 자기 포함을 무시합니다. 지금 직류 직권 전동기요. 직류 직권 전동기 보세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 다른 전동기와 다르게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류의 제곱이라. 그 다음에 전류와 속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크는 얘는 제곱이고 반비례가 어떻게?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토크 다시분의 토크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에 비례하면 n 다시 제곱분의 n의 제곱이 되겠지만 반비례이기 때문에 n 제곱분의 n 다시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n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4분의 4로 되었을 때의 속도 n 다시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n 다시의 제곱은 토크 다시분의 토크 곱하기 n의 제곱입니다. 그럼 토크가 보세요. 전격 속도 1732rpm일 때 토크는 전격 토크가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으로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3분의 1. 얘는 전격 토크가 1이고요. 얘가 4분의 3이 됐다는 겁니다. 곱하기 n의 제곱이 n-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4가 되고 n-의 제곱이 되니까 n-는 루트의 3분의 4 곱하기 n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의 3분의 4 곱하기 1732의 제곱을 하니까 얼마? 약 2000rpm이 된다. 직류 직권기가 이러한 관계에 공식으로도 많이 물었는데요. 이렇게 토크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일단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관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해 보여도 본인이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리실 거예요.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특히나 직류 직권일 때 특징입니다. 45번입니다. 주상변압기 1차적 탭자는 22,900V인 경우 2차적 전압 220이다. 2차적 전압을 210V로 하기 위한 볼트를 하기 위한 1차측 탭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건 전력공학에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주상 변압기 전압 탭으로 조정합니다. 이때
기억해 주실 거 있죠? 보세요. 2차 전압을 높인다 그러면 2차 전압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1차 측 전압을 어떻게 돼요? 낮추죠. 탭 전압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2차 측 전압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 1차 측 전압을 높인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상 변압기 탭을 통해서 2차 측 전압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22,900이에요. 그리고 그때 220입니다. 근데 이것은 220에서 210으로 낮추죠. 2차 측 전압을 낮추면 1차 측 전압은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차 측 전압은 두 개 중에 하나죠. 보세요. 구매할 수 이렇게 해요. 220분의 210 곱하기 22,900인가? 혹은 210분의 220 곱하기 22,900인가? 고민하실 건데 뭐다? 1차 측 전압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210분의 220 곱하기 22,900 해야 높아지죠. 그래서 요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23,990.48 23,990.48 그래서 탭으로 전압을 2차 측 전압을 조정할 때는 요거 기억하시 주시면 돼요. 반대로 2차 측 전압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1차 측 전압을 낮춘다. 2차 측 전압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 1차 측 전압을 높인다. 요거 기억하시면 하나도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탭 전압 조정.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23,990.48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표준으로 쓰는 게 어떤 의미냐면 23,990.48짜리 탭이잖아요. 이만큼 딱 맞는 탭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변압기 가게에 가서 일체적 탭이 이만큼인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격 혹은 표준 탭 값인 24,000을 선정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6번입니다. 50Hz로 설계된 삼성 유도전등이 60Hz 사용하는 경우 단자전압 110%로 높일 때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이 문제는 요행으로 맞추신 분도 계세요. 어떠냐면 최대 토크, 이거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1. 답은 맞았는데 풀이 방법은 잘못된 거죠. 뭐냐면 최대 토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2차 저항, 즉 뭐예요? 비례 추이를 하더라도 R2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도 최대 토크 맥스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2차 저항을 변화시켜도 비례 추이에 따라서 변화시켜도 불변이란 건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주파수를 50에서 60으로 그럼 전압을 V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 추이는 다른 거예요. 결과는 1배가 맞지만은 과정은 2차 저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주파수와 전압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지금 2차 저항이 아니고요. 주파수와 전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최대 토크는 상수 K예요. 2배 X2분의 2의 제곱의 공식을 가집니다. 이 K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상수,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K 빼고요. X는 얼마? X는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 그래서 2파이 F L2 분의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묶어 있는 게 뭐냐면 F 주파수와 전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파수와 전압. 했죠? 그래서 최대수가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얼마? 50에서 60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얼마? 주파수는 5분의 6이 되죠. 5분의 6. 전압은 어떻게 돼요? 110%로 높인다. 얼마? 1.1의
제곱이 됩니다. 1.1의 제곱. 그래서 5분의 6분의 1.1의 제곱하니까 약 얼마? 1이에요. 1. 약 1.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2차 저항 비례추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주파수와 전압 관련된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47번 삼상 동위발전기에서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호의 단절권을 했을 때 단절권 개수는입니다. 우리가 단절권 개수는 뭐다? KP죠. KP는 뭐다? 사인 2분의 베타파예요. 베타파. 여기서 베타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에요. 즉 권선 피치, 코일 피치, 자극 피치, 극 피치, 극간격입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사인의 2분의 파이의 베타가 얼마? 15분의 13이에요. 하면 사인의 30분의 13파이, 30분의 13파이에서 2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 뭐 나온 김에 KD. 예, 분포곡이었습니다. 분포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만 해주시면 되죠. 사인 2n분의 파이. 네? 사인 2n분의 파이에 여기 어떻게? Q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포곡에서는 Q의 사인 2nQ분의 파이분의 사인 2n분의 파이. 그리고 단절곡에서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7번에는 2번이 되고요. 48번 3000V 60Hz 8극 100kW 삼성 유도전기 전부 2차 동선에 3kW 기계손 2kW라면 전부와 회전수는 입니다. 이럴 때는 묻는 게 뭐냐? 전부와 회전수는 n입니다. n. 그럼 n 어떻게 구해요? n 기본 공식은 뭐다? ns의 1-s가 되고 따라서 구해야 될 것은 ns와 슬립 s를 구하시면 됩니다. 먼저 ns 구해볼게요. ns는 뭐 p분의 120f죠. p분의 120f 구하면 극수가 8극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900rpm, ns 900rpm이에요. 그러면 s 슬립은 어떻게 구하느냐? 100kW가 뭐예요? P0죠. 출력 P0. 그 다음에 동선 PC, 기계선 PM 했을 때 슬립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슬립은 이거 PC는 SP2니까 동선은 P2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이니까 S는 P2분의 PC가 됩니다. P2는 뭐요? P0 플러스 PM 플러스 PC 분의 PC. P0가 100, PM이 2, PC가 3. 그래서 2 플러스 3. 네. PC가 동선이 3. 예. 그래서 계산하니까 0.0286입니다. 0.0286이 됩니다. 0.286.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되죠. 는 900에 1-0.0286. 그래서 값이 약 874 rpm이 됩니다. 뭐 기본 공식들 조금 조합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거 전부 무조건 아셔야 될 기본 공식입니다. NS, 그 다음에 PC는 SP2. 이것도 전부 기본 공식이에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꼭 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넘어가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거. 예. 49번 삼성 유도전등기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은 얼마이냐 합니다. 2차 효율은 뭐요? 입력분의 출력. 어디에 쓰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력을 한다면 P0의 P2분의 P0가 되죠. P2 P0. 그러면 P2분의 P0 얼마? P0는 P2의 1-S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S분의 N도 NS분의 NS 1-S 똑같죠? 그래서 약분해서 1-S 49번에 2차 효율은 1-S가 됩니다. 이것도 뭐 계산한 게 아니고 문제 보면 바로 나오셔야 될 만큼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과 효율 이런 관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 50번입니다. Y 결선한 변압기 2차 측에 사이리스 6개, 사이리스 6개로 결선한 삼상 전파 정류회로를 구성했을 때 직류 평균 전압원입니다. 단 E는 교류측 상전압이고요. 알파는 점호 제어각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우고 계시죠? 뭐 단상 반파 0.45, 단상 전파 0.9에 삼상 반파 1.17에 삼상 전파 1.35. 그래서 삼상 전파니까 1.35 나오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은 없어요. 왜냐? 삼상에서 이렇게 나온 값이 있는데 선간이에요. 여기서 곱하기 이렇게 나온 값을 곱하기 얼마?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1.35가 나온 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다음은 뭐냐? 파이분의 3루트 6이요. 즉 파이분의 3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하면 우리 이렇게 곱하면은 2.35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하면은 얼마? 1.35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이분의 3루트 6이 삼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출력이에요.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끼워 맞춰서 아는 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50번에 3번입니다. 51번 그림은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요. 그죠? 직관 전동기가 아니고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 교류요. 교류 AC 전동기라는 겁니다. AC. 근데 개념도에서 C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한데요. C가 우리가 컴플리먼트에서 보상한다는 거. 보상. 그래서 C가 컴플리먼트니까 보상권선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교류잖아요. 교류.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0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류에서는 이 계좌가 뭐냐면 임피던스가 돼요. 임피던스가 돼요. 그래서 얘가 역류를 감소시키죠. 얘가 있기 때문에 역류가 더 감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도 커져요. 이런 것 때문에 얘들을 더 보상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컴플리먼트 보상권선을 설치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N은 뭐예요? N은 아마추어가 프로 아마추어 이게 아니고 이게는 전기자 아마추어고요. C는 보상권선, F는 계좌권선이 됩니다. 52번 단랍비 1.2 발전기 퍼센트 동기비단수는 약 얼마인가 합니다. 그래서 원래 K가 단랍비가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이죠. 이것도 정말 기본 공식이고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K분의 100입니다. 1.2분의 100 하니까 약 83%. 52번에 2번.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계산 문제가 이번 회차에 좀 많긴 한데 기본 공식을 이용한 게 많기 때문에요.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53번 직류발전기 단자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하는가? 직류발전기입니다. 우리가 직류발전기
분권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직류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 기동 저항은 전압 강화나 손실이 많기 때문에 기동 저항으로 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저항 후 방전 저항도 아니고 전기자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계자 저항 RF를 조정하는 거죠. RF를 조정해서 전류를 계자 전류를 조정하면은 자속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자속을 조정해서 유기기전력을 조정하면은 유기기전력을 통해서 단자전압 V가 조정이 된다. 그래서 전압이 조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압 강화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자전압 조정하면 계자저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53번에는 2번. 53번 4극 60Hz 삼성 유도 전등에서 동기와트가 1kW다. 이때 토크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동기와트가 주어졌고요. 동기와트가 주어졌고 토크를 구하라고 하는 토크 단위가 뉴턴미터입니다. 그러면 토크는 뭐다? 9.55N분의 P의 뉴턴미터 혹은 0.975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인데 뉴턴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얘입니다. 얘. 9.5N분의 P예요. 근데 얘를 N분의 P를 NS분의 P2로 해도 되고 N분의 P0로 해도 됩니다. 네,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동기와트가 1kg예요. 동기와트가 1kg. 그럼 동기와트가 뭐예요? 동기와트가 P2입니다. P2. 우리가 보세요. 토크는 9.55 N분의 P에서 NS분의 P2에서 얘가 전동기에서 NS분의 9.5 얘는 일정합니다.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동기와트가 뭐냐면 얘가 곧 이렇게 얘가 일정하라고 하면 토크는 상수 K로 두면 KP2예요. 뭐냐? 2차 입력일 때의 토크예요. 토크. 얘가 곧 토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기와트가 P2예요. P2. 그러면 이 공식 NS면 P2요. NS 구해야 되죠. NS. NS는 P분의 120F. P 얼마? 4국이고 120 곱하기 60 하면 1800이니까 NS 1800 P2가 얼마? 1kW입니다. 그 1kW는 1000이 되죠. 여기 9.55 곱하기. 예, 그래서 그냥 대비해 주시면 돼요. 9.55 곱하기 1800분의 1000 하면은 5.31N이 됩니다. 토크는 5.31N. 54번에는 3번입니다. 동기와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P2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 계속해서 55번입니다. 동기 리액턴스 XS가 15옴, 전기저장 R가 0.15옴인 Y결산 3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한 상의 단전압 4000이고 유기기전 E는 6400입니다. 부하가 델타는 30옴이라고 30도라고 하면 발전기 3상 출력은 약 얼마인가 합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요. 동기 리액턴스가 10이고요. 전기자장이 0.1입니다. 그럼 동기 리액턴스 10, 전기자장 0.1, 100배 차이죠. 그 전기자장은 거의 무시가 되는 겁니다. 0.1이고요. 한 상의 단자전압이 이 상의 단자전압이 4000V고 유기기전력 여기에서 한 상의 유기기전력 E가 6400입니다. 그리고 부하각 델타가 30이란 것은
얘하고 사이에 부하각이 30도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출력을 구하는데 삼상 출력이자 발전기의 삼상 출력입니다. 삼상 출력은 한 상인데 삼상은 3 곱하기 원래 뭐예요? 우리가 그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잖아. R분의 V제곱인데 여기에서 동기 리액턴스 얘는 거의 0.2가 무시되고요. 그래서 R 대신에 XS분의 V의 제곱에서 XS 얼마? XS는 10이고요. V인데 이걸 곱할까요? 이걸 곱할까요? 이걸 대입할까요? 이걸 대입할까요? XS분의 2V 얘 하나 곱하는 V의 제곱이 아니고 2V예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 사이에 상차각을 대입하는 겁니다. 사인 델타 이렇게. 그래서 공식보다 3 곱하기 XS분의 2V의 사인 델타는 3 곱하기 XS 얼마? 10분의 2 6400 V 4000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하니까 3840이 됩니다. 3840 킬로와트 3840 킬로와트가 된다. 55번에도 3번입니다. 예, 여기 나온 공식들이 새로운 공식은 거의 없고요. 잘 나왔던 거. 그러니까 문제가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아닌데 기본 이론에 충실한, 기본 공식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너무 어려운데 처음 보네 이런 거 이렇게 조금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공식 외우고 했으면 충분히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네, 힘내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1차 전압 6600V, 2차 전압 220V, 주파수 60Hz, 1차 고속 1000A의 변압기가 있다. 최대 자속은 약 몇 웨바인가 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1차 전압이 6600이요. 그럼 V1이죠. 2차 전압이 220입니다. V2예요. 주파수 F. 뭐 변압기는 1차 주파수, 2차 주파수 똑같죠. 1차 건수가 1000이에요. N1. 이때 최대 자속 무슨 최대 자속 뭐야? 파이엠이죠. 파이엠. 그러면 이 관계가 뭐가 있느냐? 변압기에서 E는 4.44의 FN 파이. 여기가 파이엠이에요. 파이엠. 원래 우리가 이렇게 6.28 계산은 6.28 나오는데 원래 2파이가 나와요. 2파이가 나오는데 얘를 루트 2 최대값을 실호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누면 4.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4는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E는 4.44의 FN 파이 M에서 지금 권수가 1차 권수 N1이에요. 권수가 1차 권수 N1이니까 전압도 1차 전압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전압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파이엠은 4.44 FN1분의 2원입니다. 2원. 그래서 4.44에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N1이 1000 분의 2원이 6600 계산하면은 0.025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6번에는 2번. (57번입니다) 많이 나왔던 거죠. 어떤 단상 변압기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전 전압이 230이다. 전압 변동률 약 몇 %인가 라고 합니다.
어떤 변압기 2차인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 안 풀리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변압기 이렇게 등가를 그리고 2차 무부하 전압이 240이에요. 여기가 240. 그 다음에 2차 단자 전압이 230입니다. 여기에 단자 전압이 230. 그러면 여기서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10V가 걸렸으니까 240 넘어왔는데 10V 빠지고 230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압 변동률 얼마야?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230분의 얼마? 뭐 240 빼기 230 해도 되고요. 10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 전압 강한 만큼 곱하기 100%를 하니까 4.35%가 됩니다. 57번에는 1번. 그래도 전기기기에서 빵점 방지용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중에서는 빵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58번. 이상적인 변압기의 무부하에서 위상관계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요.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렵죠. 1번 자석과 여자 전류는 동이상이다. 예. 보세요. 우리가 여자 전류가 자석을 발생시킵니다. 맞죠? 여자 전류가 자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 전류 자석은 동이상이 맞습니다. 1번 맞죠? 여자 전류가 자석을 만들어요. 여자 전류 자체가 동이상을 만들어요. 여자 전류 자체가 자석을 만드니까 두 개는 동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자석은 인가 전압보다 90도가 앞선다. 얘는 뭐예요? 방금 자석은 전류와 동이상을 그랬죠. 자석은 I0요. 그럼 얘는 L 성분이에요. L 성분. L 성분이 맞죠? L 성분은 뭐다? V가 I보다 90도 앞선다. 맞죠? L 성분은 V가 I보다 90도 앞서니까 자석이 인간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것이 아니고 전압이 자석보다 90도 앞선다. 혹은 자석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인가 전압은 1차 유기기전력보다 90도 앞선다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인가 전압이 V1이고요. 1차 유기기전력 얘예요. 얘. 그럼 어떻게 되냐면 V1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발생되는데 이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해요? 자석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에 거꾸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위상차는 몇 도? 180도 위상차가 나요. 우리가 패러데이 레인지 전자 유도법칙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생한 유기기전력은 인가전압과 180도의 위상차가 납니다. 그래서 인가전압은 유기기전력보다 180도가 앞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틀렸죠. 90도 앞서는 것이 아니고 180도 앞선다. 3번 1차 유기기전력과 2차 유기기전력 위상은 반대다. 1차 유기기전력과 2차 유기기전력은 얘가 변압기에서 들어보시죠. 가극성이냐 감극성이냐. 가극성과 감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위상 반대가 아니고요. 가극성이나 감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유기전력은 감극성의 경우 1차 유기전력과 동이상인데 가극성의 경우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59번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V곡선 딱 외워오죠. 어떻게? IF와 IA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고요. 이렇게 V곡선입니다. 얘가 뭐다?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입니다. 이때는 L 얘는 C 부족 과
과여자, 부족여자 이렇게 되죠.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부하전류, 전기자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일단 조건이 뭐냐면 P와 V가 일정입니다. 전압과 출력이 일정할 때 이 관계예요. 그러면 부하전류, 전기자전류가 아니죠. 부하전류가 아니고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입니다.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입니다. 이번 역률을 일정할 때가 아니죠. 역률은 변화시킵니다. 역률은 변화시키고 역률이 일정이 아니고 역률이 변화할 때. 한번 계자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아니죠. 계자전류 변화시킵니다. 4번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계자전류에 따른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에서 59번에는 4번이 됩니다. 4번. 그래서 V 곡선에 대한 정의. 60번입니다. 직류전등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우리가 효율이라 하면 정리해 볼게요. 실축 효율과 규약 효율이 있죠. 실축 효율은 그냥 입력분의 출력, 즉 입력과 출력을 실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약 효율은 약속한 효율이요. 발전기와 변압기, 전동기가 다르죠. 발전기는 입력분의 출력 어떻게?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으로.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라는 것이 전동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그래서 90번에는 4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기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